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 시간 주요 뉴스부터 전합니다.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조국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활동 확인서를 써주고도 선거운동 과정에서 거짓 해명을 했다는 혐의로 1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권영진 대구시장이 파이자 백신 구매 주선 논란과 관련해 오늘 오후 공식 사과문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대검찰청이 검찰청 형사부의 직접 수사를 제한하는 법무부의 직제 개편안에 대해 정치 중립 훼손을 이유로 공식적으로 수용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총장이 북한이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플루토늄을 분리하기 위한 재처리 작업에 가능성이 있는 징후를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의 프레스룸 큐시트로 먼저 살펴봅니다. 부동산 투기 의혹 명단에 이름을 올린 민주당 의원과 그 가족 12명. 그럼 이제 국민의힘도 조사에 들어가는 건가요? 잠시 후 전해드립니다. 여권의 윤모닝 공세, 무슨 얘기일까요? 윤모닝, 문모닝, 안모닝, 모닝이 참 많습니다. 김은미 기자의 백브리핑에서 풀어드립니다. 월드컵 4강 신화의 주인공 유상철 전 감독이 별세했습니다. 고인이 남긴 발자취 되돌아봅니다. 언제나 활기차게 시작하는 프레스룸, 지금 출발합니다. 나 확진자야 라는 키워드가 있는데 윤지영 기자, 나 확진자야 무슨 얘기예요 이건? 네, 이게 바로 지난달 26일 새벽 5시예요. 이 한 햄버거집에 이 주문자가 전화를 걸어서 컴플레인을 건 내용입니다. 네. 전화를 건 시간도 새벽 5시에 굉장히 무례한데 그 내용이 공개되면서 더 공분을 사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이었는지 녹취 들어보시죠. 잠시만요. 제가 그때 진짜 저 4일을 못 자고. 잠시만요. 제가 지금. 내일부터 들으셔야죠. 저 지금 새벽 5시가 모르세요, 지금? 새벽 5시고 뭐고 간에 일단 제 얘기 먼저 들으셔야죠. 근데 너무 이른 시간이에요, 손님. 지금 새벽 5시에 지금 이 전화를 내서 이거는 아니에요. 정확하게 24시간 곱하기 4.3을 아예 못 잤어요. 그리고 수면제를 먹고 잠이 드는 데까지 시간이 있습니다. 예. 그럼 뭐라고 말씀을 하실지는 제가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이러세요, 지금? 아니, 왜 이렇게 화를. 죄송해요. 제가 애들 가르치는 직업이라서 한번 치면. 저한테 왜 이렇게 화를 내세요? 지금 아주 새벽 5시에 지금. 왜 이러세요? 손님이 내가 전화를 해도 전화 확인해 보세요. 내가 잠잠 먹는데 어떻게 봤습니까? 저 코로나인데 마스크 벗고 한번 기침 좀 할까요? 아주 기분이 막상하네. 기다리세요. 내가 경찰에도 연락하고 나 방역 수치가 어디로 간다고. 막 뺏고 올 테니까 기다리고 계세요. 코로나 확진자라고요? 네, 얼마나 아팠는지 아세요? 진짜 우리 반 애가 확진자입니다. 왜? 저 지금 아마 확진자일 건데 열이 계속 안 떨어져서 지금 집에서 가택 대기 중이에요. 근데 저 찾으러 갈 거고 오늘 중으로 최대한 빨리 거기에 그 확진자 다녀간 거 뜰 테니까 그런 줄만 알고 계세요. 아셨죠? 네, 이 녹취 내용 들으신 시청자 여러분들도 굉장히 황당하실 것 같은데요. 그러네요. 저 전화를 걸게 된 이유까지 들으면 더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이 지난달 25일 저 주문자가 오후 4시 50분쯤에 이 원주의 한 수제버거집에 배달앱을 통해서 햄버거 2개를 주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30분이 안 돼서 오후 5시 16분쯤에 이 주문자 집에 도착해서 배달원이 벨을 누르고 전화를 7통이나 했는데도 전혀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배달원은 문고리 이 햄버거를 걸어둔 채 문자 메시지를 남기고 돌아왔는데 그런데 이 배달 앱 측에 이런 상황을 설명을 하니까 3시간 뒤까지 고객의 연락이 없으면 폐기 조치를 해야 된다. 음식이 상할 수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서 이 매뉴얼대로 이 폐기 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주문자가 다음 날 새벽 5시에 저렇게 전화를 걸어서 따지고 든 겁니다. 자신의 햄버거를 받지 못했다면서 이 취소와 환불을 요구하기 위해서 전화를 걸었는데 새벽 5시 본인이 잠을 못 잤다고 해서 이 햄버거집 사장도 잠을 못 자야 된다는 건지 정말 황당한데 새벽에 전화를 걸어서 이 주문자는 자고 있는데 전화를 어떻게 받냐. 자기가 그때 오후 5시 15분쯤에 자고 있었는데 전화를 어떻게 받냐라면서 자기가 선생님이라고 밝히면서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오히려 햄버거집 사장에게 저렇게 역성을 내는 모습을 보였고요. 또 자신이 코로나 확진자인데 마스크를 벗고 기침을 하겠다. 햄버거집에 가서 방역 수칙을 어기고 침을 뱉겠다. 이런 협박성 발언까지 내놨습니다. 아니 근데 제가 들어보니까
코로나 확진자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근데 뒤에 보면 확진자일 건데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럼 확진자라는 얘기예요. 아니면 자기가 확진됐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때 당시에 좀 몽롱한 상황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래요? 그런데 이 주문한 지 30분도 안 돼서 사실 도착을 했거든요. 네. 그 사이에 본인이 주문을 해놓고 잠이 들었다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 주문자는 수면제를 먹고 자면서 중간중간에 배달이 왔나 안 왔나 확인을 했다라고 얘기를 아이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 때도 아무래도 수면제를 계속 먹었던 그런 상태일 수도 있어 보이는데 이 여자 혼자 살면서 개를 키우고 살기 때문에 배달 음식 주문할 때 문도 두들기지 말라는 이 메모지까지 문에 붙여놨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이어서 녹취 내용 들어보시죠. 저는 개 3마리에다가 여자 혼자 살아서 항상 그 메모에 예, 개들이 짖으니까 예. 문 앞에 놓고 문자 남기라 그래요. 문도 못 두들기게 하는 게 저거든요. 근데 그 에는 그런 거 안 써 있었어요. 알고 계시죠? 네, 주문 당시 문에 관련된 메모는 전혀 없었던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요. 이 수제버거집 사장, 당연히 이 부분은 고객의 잘못이기 때문에 환불은 절대 불가하다라는 방침을 명확히 했습니다. 어쨌든 이 음식 폐기한 것도 다 매뉴얼에 따라서 한 거잖아요. 그렇죠. 윤경호 의원님. 본인이 자느라고 음식을 못 받았는데 그걸 새벽 5시에 전화해가지고 항의를 합니다. 그것도 저렇게 막말로 항의를 합니다. 다 들으셨죠? 이 가능한 얘기입니까, 이게? 글쎄요. 앵커도 그렇고 기자도 그렇고 첫 마디가 참 어처구니 없다. 보는 분들이 다 어처구니 없이 느끼는 건 맞죠. 제가 보기에 더 심각한 건 당사자가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일을 한다. 그러게요. 이렇게 말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흔히들 저런 증상을 보이는 사람들에게 분노 조절 장애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가끔은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고 그래놓고 뒤늦게 나중에는 제가 분노 조절을 잘 못해서 그렇습니다. 글쎄 이게 이제 사회적인 질병으로 봐야 될지 아니면 개인적인 극단의 일탈로 봐야 될지 모르겠지만 과거에 어느 학원에 처음에는 강사로 알려졌다가 나중에 학원에서 일하는 걸로 밝혀졌던 어느 여자분도 있었죠, 네. 예 코로나 관련해서 저렇게 정말 상식에 어긋나는 얘기했던 사례가 있었죠. 끝내 사과했어요, 본인도. 예, 아마 이 당사자 역시 우리 이 훌륭한 네티즌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예, 아마 신상 공개가 멀지 않을 것 같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근데 그거는 좀 안 되죠. 예, 그런 식의 공격은 그건 또 있을 수 없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이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저분이 정말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직업이라면 네. 그렇다면 저렇게 혼자 벌이는 일탈이 또 반복돼서는 안 될 것 같다. 그렇죠. 예, 그런 점이 좀 걱정스럽습니다. 가뜩이나 이 코로나로 아빠의 선물, 이쁘장한 어린아이가 있는데 김은미 기자. 네. 이 어린아이한테 아빠가 무슨 선물을 해준 거예요? 네, 바로 저 사진에 있는 여자아이의 헤어스타일을 한번 같이 봐볼까요? 네, 이 사진을 한번 보시게 되면 헤어스타일이 100, 지금 숫자 100이죠. 설명을 드리니까 그러네요. 네, 저 헤어스타일이 바로 아빠의 선물입니다. 네, 근데 선물이면 생일인가 싶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생일이 아니라 바로 시험 보는 날입니다. 네, 아빠가 어쨌거나 상당한 금손인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상당한 금손이 심지어 자상하기까지 하니까 딸의 머리를 직접 저렇게 쪼매주는 건데 지금 시험 보는 날 100점 맞으라고 저렇게 헤어스타일도 해주고 심지어 아침 식사로 이 소세지 하나에 동그랑땡 2개. 이것도 역시 100, 숫자 100이죠. 아침 식사로 또 저렇게 숫자 100 모양의 반찬을 만들어서 줬다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여기서 주목할 점 딸의 표정입니다. 네, 딸의 표정이 지금 선물을 받았으나 전혀 즐거워 보이지 않는 표정이에요. 그러네요. 네, 약간 겁에 질린 것 같기도 한데 저 딸 눈빛만 보면은 아빠 나 너무 부담스러워. 나 시험 보기 싫은데 약간 이렇게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어쨌거나 아빠 열성적으로 지금 뭐 화이팅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누리꾼들이 정말 저러고 학교에 갔을까? 저 사진 찍으려고 연출한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알고 보니까 이 중국 현지에서는 정말 많은 초등학생들이 저런 숫자 100 모양의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런 헤어스타일을 하고 등원을 한다고 합니다. 저게 이제 다른 사례들인 거죠?
네, 맞습니다. 전부 다른 아이들이에요. 그럼 전부 머리가 숫자 100인 것만 지금 똑같은 건데 알고 보니까 중국도 우리나라만큼이나 상당히 좀 교육열이 굉장히 셉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모들 입장에서도 이 100점을 맞았으면 하는 열망이 큰 것 같은데 이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부디 아이들이 이 100점을 맞아야 된다 스트레스는 좀 받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글쎄요, 처음에는 아빠의 선물이라 그래서 좋은 얘기인가 보다 했는데 아이 표정을 보니까 선물이 아니고 아빠의 압박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저도 따라 이제 머리 묶어주려다가 매번 실패했는데 민주당 12명 투기 의혹. 그럼 국민의힘은 LH 일부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졌을 때 정치권에서도 국회의원의 투기 혐의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자 이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민주당이 먼저 국민권익위원회에 당 소속 의원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의뢰했는데 그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이동석 기자, 이 조사 결과 발표부터 정리를 좀 하고 갑시다. 네, 권익위가 발표한 내용을 살펴보면요. 바로 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가족 12명이 부동산 불법 거래 의혹이 있다는 내용입니다. 12명이요? 그렇습니다. 부동산 명의 신탁 의혹 6건, 그리고 농지법 위반 6건 등 총 16건의 의혹을 확인했다고 권익위는 전했는데요. 현직 민주당 의원의 경우 6명이 부동산 불법 거래 의혹을 현재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권익위는 해당 내용을 특수본에 송부했다고 밝힌 상태인데요. 일단 권익위는 민주당 의원의 실명까지는 공개를 하질 않았습니다. 김은미 기자, 그러면 실명을 공개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럼 앞으로도 계속 실명은 알 수가 없는 건가요? 네, 하지만 일단 여당 안에서 일부 의원이긴 합니다만 실명을 공개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소신 발언을 하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이 바로 강병원 최고위원의 얘기인 건데요. 이 강병원 최고위원, 이 당시 원내대표였던 김태년 원내대표가 이 불법행위 명단을 공개하겠다고 약속을 했었기 때문에 이 권익위가 얘기한 12명 의원의 어떤 실명 그리고 어떤 의혹이 있는지 정도는 공개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 의혹에 대해서 본인이 소명을 한다고 해도 국민들이 이 의혹에 대해서 완전히 이게 해소가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뭐 수위는 있을 수 있겠으나 수위는 개별로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징계는 해야 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민주당이 의뢰 당시에 문제가 있는 의원에 대해서 단호하게 법적, 정치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면서 엄정 대응 입장을 밝혔었습니다. 당시 얘기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국민권익위원회에 당 소속 국회의원의 부동산 소유 및 거래 현황에 대한 전수조사를 의뢰합니다. 민주당은 권익위의 전수조사 결과를 있는 그대로 공개하고 문제가 있는 의원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법적, 정치적 책임을 물을 것임도 약속드립니다. 이에 대해 우리 민주당은 철저히 반성하고 앞으로 본인 및 직계 가족의 입시 비리, 취업 비리, 부동산 투기 성추행 연루자는 즉각 출당 조치하고 무혐의 확정 이전까지 복당 금지 등 엄격한 윤리 기준을 적용하겠습니다. 윤정 기자, 네. 전현직 지도부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기에 12명이 나왔어요. 엄정 대응하나요? 네, 그동안의 강경 기조가 계속해서 유지가 되어 있는데 막상 12명 이렇게 나오니까 좀 고심을 하는 모양새이기도 합니다. 그래요? 네, 어제 권익위 결과 발표 뒤에 일단 의원 명단은 공개가 되지 않았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 결과를 면밀하게 들여다본 뒤에 이 구체적인 입장을 정할 예정이다라는 이 민주당 대변인의 발표가 있었고요. 이 일단은 의원 숫자가 예상보다 많았던 것 같은데 예상보다 네, 많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개별 의원의 소명을 들어보자라는 여론도 상당 부분 있는 것 같고 이 송영길 대표도 어제 저녁에야 이 의원 명단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대부분의 지도부는 지금 이 의원 명단조차 알지 못하는 상태로 전해집니다. 이 밤새 송영길 대표 고심을 거듭했을 것 같은데 오늘 긴급 최고위원회에서 이 내용을 논의를 했거든요. 네. 이 비공개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아주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전해지진 않았지만 이 오늘 최고위 오전에 진행한 결과에서는 아직까지 어떻게 대응을
할지에 대한 방향은 정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아, 바로 대응을 해야 된다 이렇게는 모르는군요. 아직은. 네, 이 투기 의혹 당사자인 의원들이 누구인지 이 명단을 가린 상태에서 징계 여부를 논의를 했는데요. 네. 이 과정에서 뭐 출당이나 탈당을 권유하는 조치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들도 있었지만 네. 기존의 중징계를 그대로 유지해야 된다라는 입장도 있었지만 이 의원들마다 약간 이 투기 의혹에 대한 경중이 좀 다르다 보니까 아하. 징계를 달리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목소리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민주당은 오후에 어떻게 대응을 할지에 대해서 결과를 발표를 할 예정인데요.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았고 일러도 한 3, 4시쯤은 돼야 그 결과가 전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전현직 지도부의 얘기를 들었을 때는 이 경중에 대한 얘기는 없었는데 이 경중도 염두가 되나 봅니다. 조금 뒤에 나올 이 결과 내용 상당히 궁금해집니다. 그런데 윤 기자, 네. 자 이렇게 민주당에서는 12명이 나왔어요. 네. 국민의힘 반응 궁금합니다. 네, 국민의힘은 이 부동산 불법 거래 의혹 의원들이 누구인지 밝히지 않는 건 국민 기만이다라고 아하.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앞서서 김태년 이 당시 원내대표가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 의혹 대상자에 대한 공개 없는 조사 결과가 무슨 의미가 있냐라면서 부동산 투기 연루 의원들의 명단을 공개해라 이렇게 강하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네. 그런데 온라인상에서는 이제 국민의힘 전수조사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기류가 읽히거든요. 여당이 먼저 조사를 했으니까 야당도 조사를 해서 여야 싹 다 잡아들이고 공개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이게 국민의힘으로 오히려 역공이 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자 이동석 기자, 그럼 이게 국민의힘의 역공이 되는 거 아니냐 지금 윤지영 기자 얘기했는데 그러면 국민의힘 전수조사 하나요? 네, 일단 가만히 있을 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호영 당시 원내대표는 지난 3월이었죠. 민주당 의원들이 조사에 뭔가를 찾아내면 우리도 기꺼이 조사해 받겠다고 선언을 한 바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가 발언을 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 그리고 윤호중 원내대표의 발언 이어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아니 민주당부터 전수조사하지 왜 개발 정보나 이런 것들은 다 여당이나 지자체장들이 가지고 있는데 우리를 끌고 들어간 이유가 우리가 거부하겠다는 말은 아니 우리 하겠다 이거야. 근데 자기들 먼저 다 하라고. 민주당에서 먼저 조사를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아니 그렇지. 그 이후에 아니 우리는 하겠다 이거지 어디야. 이제는 야당 차례입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께서 권익위에서 민주당 의원들 조사를 해서 뭘 많이 찾아내면 우리도 기꺼이 조사받겠다 이렇게 공언하신 것을 저희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새 지도부가 선출되기 전에 소속 의원들에 대한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를 당권 주자 5분이 이 결의를 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준석, 홍문표, 나경원, 조경태, 주호영 당대표 후보자님들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네, 윤호중 원내대표 이제는 너희들 차례다 이런 걸 말하는 것 같은데요. 민주당은 부동산 이슈에 대해서 국민의힘 책임론까지 언급하면서 현재 총공세에 나선 상황이거든요. 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의원 전원의 전수조사에 대해 동의를 이미 받아놓은 상태다. 그러면서 감사원의 의뢰의 공정성을 담보로 확인 절차를 거치겠다고 조금 전에 입장문을 전했습니다. 아, 민주당은 국민권익위원회에다가 조사를 의뢰했는데 국민의힘은 감사원에다가 조사를 의뢰하겠다. 그렇습니다. 자, 소 의원님. 그런데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감사원은 국회 감찰을 못한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감사원에서 이렇게 조사를 할 수가 있나요? 좀 두고 봐야죠. 일단 뭐 감사원법 24조에 보면은 이 국회 소속 공무원들은 이 감찰 대상이 아닌 걸로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네네. 지금 국민의힘에서 감사원으로부터 부동산 전수조사 관련된 조사를 받겠다라는 부분 그 의사를 표한 것이 실제로 그렇게 감사원에서 이루어질지 질 수 있을지 이 부분은 좀 더 좀 두고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저는 뭐 국민의힘이 어쨌든 국민들에게 그 의원들 전부가 부동산 조사 동의서에 서명을 해서 동의를 했고 또 원내대표가 그 당시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어떤 식이든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받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자체가 어떤 국민에 대한 약속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국민권익위는 어쨌든 위원장이 민주당 쪽의 전직 재선 의원이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신뢰할 수가 없다, 믿을 수가 없다라는 이유로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감사원 쪽에 독립적인 기구니까 그쪽으로부터 우리는 조사를 받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국민의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부분은 이해가 가요. 예,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이게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요, 이 국민의힘이든 뭐 민주당이든 어쨌든 역으로 본다면 그럼 민주당이 국민권익위원회 조사를 받은 것은 민주당 소속 전직 재선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기 때문에 거기다 한 거냐 이런 이제 논리가 또 성립이 될 수 있어서 그렇다면은 이런 정부 기관에 대한 어떤 조사를 받는 것도 정치적인 우리 당과 좀 가까운 사람, 뭔가 우리 쪽과 가까운 이런 쪽에 선별해서 이렇게 받으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국가 운영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저는 굉장히 좀 문제다. 그럴 수 있겠군요. 예, 이런 부분들은 뭐 어떤 당이 집권을 하든지 간에 그러면은 또다시 바뀌었을 때 우리는 뭐 저 기관장이 전직 의원이기 때문에 우리는 저 기관 못 믿는다. 이렇게 계속 돼버리면 국가 기관의 어떤 행정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의 정치화돼 버리는 그런 위험성이 저는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어떤 기관으로부터 이 부분을 검증을 조사를 받는 것이 좋은가라는 부분은 뭐 민주당이든 뭐 국민의힘이든 어쨌든 정치권 전체가 한 기관으로부터 받는 것이 사실은 가장 그게 판단하기에도 좋은 거죠. 예, 그런데 지금 이제 정치적인 어떤 편향성 문제를 국민의힘에서는 이 국민권익위 관련해서 제기를 했고 그래서 감사원을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감사원에서도 아마 실질적으로 감사를 시행하는 부분에서 조금 정치적인 그런 문제를 고려를 할 거기 때문에 과연 그게 현실화할 수 있을까? 그건 저는 좀 의문입니다. 어찌됐든 뭐 국민의힘도 이 소속 의원 전원에 대해서 이제 전수조사를 하기로 했다고 하니까요. 그 결과 어떻게 나올지 한번 지켜보시죠. 김 기자, 윤모닝이 뭐예요? 네, 바로 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랑 굿모닝을 합한 이 신조어입니다. 네. 근데 사실 이게 굿모닝이란 아침 인사 대신에 아침에 이제 시작을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비판으로 시작한다라는 걸 빗댄 이런 말인데요. 네. 요즘 민주당 의원들 아침마다 이런 윤모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윤모닝 말만 들어선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는데요. 같이 보고 오시죠. 대한민국의 상대가 고발하면 다 피의자 되는데 윤석열 그 전 검찰총장도 피의자 신분 지금 고소고발된 게 한두 건이 아닌데 피의자가 대선으로 나오냐 이런 말 나올 수 있잖아요. 타인에게만 적용되는 것입니까? 마스크는 제대로 쓰고 다닙시다. 검찰에 의해서 희생당한 분들이 분노하지 않는 나라를 먼저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지금 보신 것처럼 이 민주당 의원들 아침 회의에서 그리고 이른 아침에 하는 이 라디오 인터뷰에서 윤모닝을 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윤모닝이 제가 알기로는 여권에서만 나오는 게 아닌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이 윤모닝, 이 여당인 민주당 의원들만 하는 건 아닙니다. 여기 같이 좀 보실까요? 지금 준비된 걸 보면 네, 바로 이 국민의힘의 소속이죠. 이제 사실상 대권 출마를 거의 기정사실화한 원희룡 제주지사인데 이 원지사 윤모닝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네, 어제 이 원지사가 쓴 SNS에 글을 보면은 이 정치 검찰들은 승진을 하고 전 법무차관 사건을 지금 표류하고 있는데 지금 윤석열 총장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외롭게 싸우고 있는 후배 검사들 분노가 보이지 않습니까? 라면서 입장 표명을 촉구를 했습니다. 근데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이른 아침부터 윤석열 전 총장을 저격을 하고 나섰는데요. 뭐라고 얘기했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우리 그 윤석열 총장께서 검찰을 지키기 위해서 사실은 사표를 던졌다고 했지 않습니까? 검찰 사유화 인사가 진행되고 있으면 이거를 가장 강하게 꾸짖을 수 있는 사람이 윤 총장밖에 없거든요. 그런 점에서 유불리 이렇게 따지기 전에 당당한 모습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제대로 지키기 위한 역할을 하자. 수면 밖으로 나와서 정치력에 대해서 또 비전에 대해서 검증도 받고 또 국민들에게 비전을 보여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윤모닝 얘기 들으니까 예전에 지금 나오네요. 저는 문모닝이 생각이 나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런 땡모닝 이런 공격이 그 시초는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의 당대표 선거 때였는데요. 네. 바로 아까 보신 그 박지원 국정원장이 그 시초입니다. 네,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의 당대표 자리를 놓고 그 당시 의원이었던 박지원 의원 그리고 문재인 의원 이 두 사람들 경쟁을 벌였었는데 그랬었죠. 네. 네, 그리고 그 이후에 두 사람 2017년 대선에서 또 한 사람은 민주당 후보로 또 한 사람은 이제 국민의당의 선대위원장으로 또 맞붙었습니다. 그때의 모습, 문모닝 모습 같이 보고 오시죠. 제가 당대표가 된다고 해서 탈당하겠다는 사람 보셨습니까? 분당하고 신당 창당하겠다고 하는 사람 보았습니까? 꼭 이렇게까지 반칙을 하면서 당대표가 되어야 되고 대통령 후보가 되려고 하는가. 제가 오늘 잠시 당을 떠납니다. 눈물이 나서 대통령님께 용서를 빌었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표는 궤변을 역시 그답게 늘어놓았습니다. 문재인 후보 진짜 웃기는 분입니다. 네, 지금 보시면 뭐 궤변이다, 웃기는 분이다라고 참 수위가 좀 아슬아슬합니다. 그런데 대선이 끝난 그 다음 날 두 사람의 모습 어땠는지 같이 한번 보고 오실까요? 오늘 아침에는 굿모닝으로 시작합니다. 10년 만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서 정권 교체가 이루어진 것에 큰 의미를 둡니다. 지금 우리가 다른 길을 걷고는 있지만 그냥 뿌리는 같은 정당이기 때문에 하여튼 뭐 오늘 문모닝당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많은 비난했습니다. 마무리하시죠. 네. 선거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고 제가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2번 뵙고 그 용서 이해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회의 승낙을 하셨고. 네, 지금 보시면 대선이 끝난 바로 그 다음 날 이보다 더 화기애애할 수 없어 보입니다. 네, 하여튼 문모닝입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네, 이 문 대통령 지난해 7월에 박지원 전 의원을 국정원장으로 발탁하기도 했었죠. 지금 뒤에서 이제 사진 보이는데 네. 결국 이제 문모닝은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이 났네요. 네. 지금 윤모닝, 문모닝 얘기했잖아요. 네. 안모닝도 있지 않아요? 맞습니다. 사실 이렇게 문모닝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박지원 원장이었죠. 네. 그럼 대체 안모닝은 누구에 대한 모닝 인사인 건지 직접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요새 신문 보면은 문재인 대표랑 안철수 대표랑 맞대결을 벌일 것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대표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아마 대세론이 무너져서 초조해한 거 봅니다. 제가 정치회에 와서 이제 배운 게 있다면 상대방이 비난이 시작될 때 제가 잘하고 있다 그 증거가 됩니다. 바로 제가 잘하고 있다는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네, 지금 사실 이 영상만 보고 좀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안모닝, 다시 민주당 진영에서 후보였었던 상대 후보였었던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매일 아침 비판을 했었던 걸 두고 안모닝이라고 했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했던 거 이제 쭉 들으니까 제가 여러분 오늘 아침 다들 굿모닝 하셨습니까? 자, 지금 민주당은 굿모닝이 아니라 윤모닝 바람이 불고 있다고 합니다. 이 윤모닝이 뭘까요? 김은미 기자가 백브리핑에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립니다. 김 기자, 네. 윤모닝이 뭐예요? 네, 바로 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랑 굿모닝을 합한 이 신조어입니다. 네. 근데 사실 이게 굿모닝이란 아침 인사 대신에 아침에 이제 시작을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비판으로 시작한다라는 걸 빗댄 이런 말인데요. 네. 요즘 민주당 의원들 아침마다 이런 윤모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윤모닝 말만 들어선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는데요. 같이 보고 오시죠. 대한민국의 상대가 고발하면 다 피의자 되는데 윤석열 그 전 검찰총장도 피의자 신분 지금 고소고발된 게 한두 건이 아닌데 피의자가 대선으로 나오냐 이런 말 나올 수 있잖아요. 타인에게만 적용되는 것입니까? 마스크는 제대로 쓰고 다닙시다. 검찰에 의해서 희생당한 분들이 분노하지 않는 나라를 먼저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지금 보신 것처럼 이 민주당 의원들 아침 회의에서 그리고 이른 아침에 하는 이 라디오 인터뷰에서 윤모닝을 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윤모닝이 제가 알기로는 여권에서만 나오는 게 아닌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이 윤모닝, 이 여당인 민주당 의원들만 하는 건 아닙니다. 여기 같이 좀 보실까요? 지금 준비된 걸 보면 네, 바로 이 국민의힘의 소속이죠. 이제 사실상 대권 출마를 거의 기정사실화한 네. 원희룡 제주지사인데 네. 이 원지사 윤모닝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네, 어제 이 원지사가 쓴 SNS에 글을 보면은 이 정치 검찰들은 승진을 하고 전 법무차관 사건을 지금 표류하고 있는데 지금 윤석열 총장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외롭게 싸우고 있는 이 후배 검사들 분노가 보이지 않습니까? 라면서 입장 표명을 촉구를 했습니다. 근데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이른 아침부터 윤석열 전 총장을 저격을 하고 나섰는데요. 뭐라고 얘기했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우리 그 윤석열 총장께서 검찰을 지키기 위해서 사실은 사표를 던졌다고 했지 않습니까? 검찰 사유화 인사가 진행되고 있으면 이거를 가장 강하게 꾸짖을 수 있는 사람이 윤 총장밖에 없거든요. 그런 점에서 자꾸 유불리 이렇게 따지기 전에 당당한 모습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제대로 지키기 위한 역할을 하자. 수면 밖으로 나와서 정치력에 대해서 또 비전에 대해서 검증도 받고 또 국민들에게 비전을 보여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윤모닝 얘기 들으니까 예전에 지금 나오네요. 네. 저는 문모닝이 생각이 나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런 땡모닝 이런 공격이 그 시초는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의 당대표 선거 때였는데요. 네. 바로 아까 보신 그 박지원 국정원장이 그 시초입니다. 네,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의 당대표 자리를 놓고 그 당시 의원이었던 박지원 의원 그리고 문재인 의원 이 두 사람들 경쟁을 벌였었는데 그랬었죠. 네, 그리고 그 이후에 두 사람 2017년 대선에서 또 한 사람은 민주당 후보로 또 한 사람은 이제 국민의당의 선대위원장으로 또 맞붙었습니다. 그때의 모습, 문모닝 모습 같이 보고 오시죠. 제가 당대표가 된다고 해서 탈당하겠다는 사람 보셨습니까? 분당하고 신당 창당하겠다고 하는 사람 보았습니까? 꼭 이렇게까지 반칙을 하면서 당대표가 되어야 되고 대통령 후보가 되려고 하는가. 제가 오늘 잠시 당을 떠납니다. 눈물이 나서 대통령님께 용서를 빌었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표는 궤변을 역시 그답게 늘어놓았습니다. 문재인 후보 진짜 웃기는 분입니다. 네, 지금 보시면 뭐 궤변이다, 웃기는 분이다라고 참 수위가 좀 아슬아슬합니다. 그런데 대선이 끝난 그 다음 날 두 사람의 모습 어땠는지 같이 한번 보고 오실까요? 오늘 아침에는 굿모닝으로 시작합니다. 10년 만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서 정권 교체가 이루어진 것에 큰 의미를 둡니다. 지금 우리가 다른 길을 걷고는 있지만 그냥 뿌리는 같은 정당이기 때문에 하여튼 뭐 오늘 문모닝당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많은 비난했습니다. 마무리하시죠. 선거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고 제가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2번 뵙고 그 용서 이해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회의 승낙을 하셨고. 네, 지금 보시면 대선이 끝난 바로 그 다음 날 이보다 더 화기애애할 수 없어 보입니다. 네, 하여튼 문모닝입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네, 이 문 대통령 지난해 7월에 박지원 전 의원을 국정원장으로 발탁하기도 했었죠. 지금 뒤에서 이제 사진 보이는데 결국 이제 문모닝은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이 났네요. 네. 지금 윤모닝, 문모닝 얘기했잖아요. 네. 안모닝도 있지 않아요? 맞습니다. 사실 이렇게 문모닝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박지원 원장이었죠. 네. 그럼 대체 안모닝은 누구에 대한 모닝 인사인 건지 직접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요새 신문 보면은 문재인 대표랑 안철수 대표랑 맞대결을 벌일 것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대표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아마 대세론이 무너져서 초조해한 거 봅니다. 제가 정치회에 와서 이제 배운 게 있다면
상대방이 비난이 시작될 때 제가 잘하고 있다 그 증거가 됩니다. 바로 제가 잘하고 있다는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네, 지금 사실 이 영상만 보고 좀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안모닝, 다시 민주당 진영에서 후보였었던 상대 후보였었던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매일 아침 비판을 했었던 걸 두고 안모닝이라고 했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했던 거 이제 쭉 들으니까 제가 예전에 국회 출입기자 시절 그때가 좀 생각이 나서 기억이 좀 새록새록합니다. 잘 봤습니다. 자,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어제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의 세 번째 TV 토론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요. 이동석 기자, 이 질문 내용 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윤석열 없이 대선 승리 가능한가? 뭐 이런 질문이 있던데 여기에 당권 주자들 뭐라고 대답을 했어요? 네, 윤석열 전 총장을 향한 당대표 후보들의 입장은 어땠는지 영상을 통해서 먼저 만나보시겠습니다. 윤석열 없어도 대선 승리한다. 승리하면 O, 아닐 것 같다면 X. 자, 지금 해주십시오. 대선 후보는 제 생각에 맞는 전장에 맞는 후보가 나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윤석열 후보는 누구보다 현재 문재인 정부가 겪고 있는 부도덕에 대해 가지고 많은 국민들이 실망하고 있기 때문에 반부패 영역에서 매우 적합한 후보입니다. 반부패라는 전장이 펼쳐졌을 때 저는 윤석열 후보가 만약 우리 당과 함께한다면은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모가 10원 한 장 받든가 없다 이런 발언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면 형사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아주 좀 경고성 발언까지 하시는 걸로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김종인 위원장하고 똑같이 이제는 좀 가치 없는 후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 아닌지 하는 걸 좀 묻고 싶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은 제가 알기로 주호영 대표도 별로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고요. 나 대표도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과거에도 안철수 대표도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고요. 그분이 안 좋아하시는 분 많거든요. 근데 왜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뭐 말하는 것을 이렇게 호들갑인지 모르겠고요. 아까 제가 형사 책임을 지라고 했다는데 왜 가짜뉴스를 퍼뜨리십니까? 네, 당대표 후보들은 한 목소리로 윤석열 전 총장 없이 대선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앞서 영상에서 보셨듯이 이준석, 나경원 후보는요. 윤 전 총장을 둘러싼 김종인 전 위원장까지 거론하면서 치열한 공방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자, 윤지영 기자, 지금 보는 것처럼 이렇게 윤석열 전 총장이 당권 주자들 모두한테 지금 지지를 받는 이런 상황인데 근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국민의힘 의원 모임에 윤석열 전 총장이 가려다가 보류했다. 뭐 이런 보도가 있는데 이거는 무슨 얘기예요? 네, 오늘 이 아침에 국민의힘 현역 의원 30여 명, 그러니까 정진석, 김무석 의원을 주축으로 꾸려진 열린 토론 미래라는 일종의 공부 모임이 있었습니다. 특히 오늘 조찬 모임에는요, 이 권순우 한국자영업연구원장이 연사로 나섰었거든요. 그런데 기억나시겠지만 이 권 원장은 지난달에 윤 전 총장이 만나서 약 4시간가량 이 자영업자 관련 문제를 논의했던 이 인사였기도 하고 또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해온 인사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 전 총장이 오늘 아침 이 모임에 참석을 할 거다라는 보도가 나왔었는데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현재 윤 전 총장 측도 그리고 이 모임의 주축인 정진석 의원도 전혀 사실무근이다라는 입장을 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윤 전 총장의 중마고우죠. 이철우 교수는 윤 전 총장이 어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했는데 오늘은 쉬어야 되는데 백신 접종 다음 날 모임을 간다는 게 말이 되냐. 전혀 사실무근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 정진석 의원 역시 모임 참석 관련해서 대화를 나눈 적도 없고 전혀 검토한 바도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이 모임을 정말 가려고 했었는지 아니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윤 전 총장과 국민의힘 의원들의 만남이 굉장히 큰 주목을 받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 들리는 얘기에 따르면 윤 전 총장은 이번 주에는 좀 외부 일정을 줄이고 이 본격적인 공개 활동, 다음 주로 예정되어 있는 본격적인 공개 활동을 위해서 이 재충전의 시간을 보낼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윤경호 의원님, 지금 지난주만 보더라도 마치 윤석열 전 총장이 당장이라도 국민의힘에 입당할 것처럼 이런 보도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윤지영 기자 설명도 그렇고 여러 상황을 종합해보면 또 이번 주에 나오는 것들은 또 윤 전 총장이 국민의힘하고 거리두기 하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의 보도가 많이 나와요. 윤 전 총장이 곧 입당할 것 같다가 이렇게 거리두기 하는 이유가 뭘까요? 어쩔 수 없는 원죄라고 할까요? 이 원죄라는 표현은 비유적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임명했던 전직 이 직전의 검찰총장이었다라는 그 신분 때문에
제1야당으로 덥석 들어가고 제1야당과 바로 손을 잡지 못하는 그런 한계를 스스로 가지고 있는 거죠. 지금 당장 정치를 하겠다고 선언을 하고 또 뛰어 들어가서 거기서 대선 후보 경선에 들어간다 그러면 아니 이 직전까지 그러면 검찰총장 하면서 했던 여러 가지 결정과 언행이 결국 제1야당으로 들어가서 정치하려고 했던 정치적인 포석이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공격에 바로 봉착하지 않겠습니까? 더 중요한 건 검찰의 독립, 검찰의 중립성을 외쳤는데 그게 결국 제1야당으로 들어가기 위한 포석밖에 안 됐다. 그런다면 지금 윤 전 총장이 현직에 있을 때 또는 물러난 지금도 검찰의 중립, 검찰의 독립성을 위해서 깃발을 내세웠던 윤석열이라는 전 검찰총장에게 지지를 보냈던 사람들이 똑같은 지지를 그대로 보내기는 어려운 처지가 될 수도 있다. 더 중요한 거 하나는 국민의힘이라는 정치 세력이 윤석열이라는 서울중앙지검장 또 검찰총장 당시에 일을 했을 때 충돌을 했던 사안이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단적으로는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수사를 해서 구속 그리고 감옥에 지금 보내 있는 상황이고 그것 때문에 생길 수 있는 여러 적극적인 지지층과의 충돌 이거는 어떤 형태로든 한 번은 거쳐야 되는 거고 그게 한 번에 거치지 않고 여러 번 되풀이된다면 그건 정체성의 갈등까지도 야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난주까지 윤석열 전 총장이 정치를 할 거라는 얘기는 지금 뭐 여러 가지 행태로 거의 굳어졌죠. 5.18 그중에서도 국민의힘 입당 초읽기다 이런 얘기까지 있죠. 그렇습니다. 5.18 때 메시지 내놓은 거, 현충일에 메시지 내놓은 거 이런 걸로 보면 정치할 거다 이건데 왜 국민의힘과 입당할 것 같으냐.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과 집중적으로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랬었죠. 그것도 중진 의원도 포함돼 있었고 그러나 지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유로 국민의힘과 직접 손을 바로 잡기에는 여러 가지 부담이 많다. 그런데 한 가지 이제 객관적인 상황은 그렇다고 그럼 제3의 정치 세력을 꾸려 나가기에는 갈수록 시간이 지금 줄어들고 있다는 그런 또 객관적인 다른 요인이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윤석열 전 총장 입장에서는 상당히 딜레마가 아닐까. 저는 이게 어떤 분들은 꽃놀이패를 갖고 선택을 할 수 있는 카드다 이렇게 얘기하시지만 제가 보기에는 윤 전 총장이 정치를 하겠다고 뛰어들어도 이건 상당히 딜레마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조금 전에 이제 윤 위원 이 설명 중에 이런 얘기 있었죠. 윤 전 총장이 과거에 국정농단 사건 당시에 특검팀 수사팀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일부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에 대한 책임론을 언급하기도 하는 그런 얘기도 많았었습니다. 그런데요, 윤지영 기자. 윤 전 총장이 당시에 박 전 대통령 불구속 수사해야 된다 뭐 이렇게 주장했다는 얘기가 또 나와요. 네, 맞습니다. 이 시사 칼럼니스트 천준 씨가 다음 주 윤 전 총장 관련된 책을 출간할 예정인데요. 앞서서 이미 4권의 저서가 나왔고 이번에 나온다면 5번째 윤 전 총장 관련 저서가 나오게 되는 건데 이 지난 1년 동안 주변 인물을 두루 취재한 내용을 담았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저서 내용을 보면 이 윤 전 총장은 지난 2017년 이 특검 수사팀장으로 있을 당시에 불구속을 핵심 기조로 갖고 있었다는 건데 이게 차기 정권에 부담이 될 수도 있고 법적으로 다퉈야 할 사안이 많았기 때문에 이 불구속을 염두에 뒀다는 겁니다. 그런데 특검 수사가 검찰로 이관이 되고 또 이 뇌물을 제공한 이재용 부회장까지 구속이 되면서 구속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건데요. 이때 구속을 주도한 본류 역시 김수남 당시 검찰총장이었지 윤석열은 아니었다는 게 이 책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 보면 이 과거에 이제 부친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 뭐 유세장 같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지난 2012년 대선 전에 이 부친과 함께 박근혜 당시 후보의 신촌 유세 현장을 방문을 했었다는 건데요. 윤석열 집안 사람들 상당수가 박근혜 후보에게 표를 던졌고 윤석열 본인도 자신은 원래 보수주의자다라는 얘기를 수차례 주변에 얘기를 해왔다라는 내용도 기술하고 있습니다. 자, 김은미 기자. 네. 지금 윤지영 기자가 설명한 이런 내용들이 담긴 저서가 이제 곧 출간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책은 신빙성이 있는 건가? 윤석열 전 총장을 직접 취재해서 쓴 책인가? 이런 부분이 좀 궁금하네요.
네, 저도 좀 궁금합니다. 근데 지금까지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책 한 3개월 남짓해서 벌써 4권이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랬죠, 네. 이 또 책이 또 한 권 나오게 되면 총 5권이 나오게 되는 건데 이번에 나오는 책, 이 별의 순간은 오는가 바로 지금 보시는 저 책인 건데요. 저 책, 이 윤 전 총장이 역시 직접적으로 뭐 개입해서 쓴 이런 책은 아닙니다. 하지만 윤 전 총장 측에서 이번에 얘기를 하기로는 작가가 취재하는 중에 이 책의 존재를 알았고 제3자적 시각으로 좀 객관적으로 이걸 다루려 한다는 점을 우리가 알고 있다. 그러면서 한 얘기가 사실 이 포인트인데 최초로 이제 팩트 확인을 거친 책이다라고 윤석열 전 총장 측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아, 여기에 있는 내용들은 다 맞다. 뭐 다 맞다라고까지는 할 수 없겠죠. 네. 팩트 확인을 윤 전 총장 측에 해왔으니까 최소한 다른 책들보다는 좀 더 확인 과정을 한 번은 거쳤다 뭐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할 수 있을 텐데 근데 사실 이 앞선 4권의 경우는 사실 좀 약간 과하다 싶을 정도로 어떻게 보면 좀 미화된 부분도 일부 있었습니다. 있었죠. 네. 네. 근데 이번 책은 저자가 말하기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윤 전 총장이 대통령이 되길 기대하면서 쓴 게 아니고 냉정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구상한 책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 냉정한 평가가 필요해서 생각해서 정말 객관적으로 쓴 건지는 이 판단은 독자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소 의원님. 그럼 일단은 팩트 확인을 거친 최초의 저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이거를 전제로 깔고요. 그러면 여기에 나온 내용들, 윤 전 총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 불구속 수사를 주장을 했고 부친과 박 전 대통령 유세 현장도 찾았고 뭐 이런 내용들이 다 보수 지지층의 마음을 얻는 데는 도움이 될까요? 일단 윤 전 총장과 관련한 핵심적인 키워드 중에 하나가 이제 두 전직 대통령을 구속한 어쨌든 그 당시 수사를 핵심적으로 한 그 인물이다라는 부분들이 이 보수 계열에서 보기에는 윤 전 총장으로서는 상당히 좀 신경이 쓰이는 부분인 건 맞죠. 그렇죠, 네. 예, 그런데 아까 그래서 이제 아마 그런 등등의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 유세 현장에 부친을 모시고 갔다는 얘기는 좀 이례적입니다. 예, 그 당시에 어쨌든 공직에 있을 때일 건데 어떤 연유로 갔는지 아버지가 가자고 해서 모시고 간 건지 궁금한데 어쨌든 그런 것들을 노출한다라는 얘기는 그리고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했다라는 얘기는 특히 박 전 대통령 지지자 이 보수층을 향해서 내가 어떤 공직에 있을 때에 그냥 공직자로서의 책무를 나는 수행한 것이지 내가 적극적으로 어떤 구속을 시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이제 하고 싶은 것 같은데 저 부분이 뭐 정확한 사실관계 팩트인지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좀 검증이 좀 필요해 보이고요. 윤 전 총장의 어떤 행보와 관련해서 이미 그 사실을 그러니까 두 전직 대통령을 구속시킨 주체 중에 한 명이다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알고 있는 상황에서도 지금 윤 전 총장에 대한 지지율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은 그것과 현재의 상황을 좀 약간 지지자들이 분리해서 보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부분은 어쨌든 그러한 자리에 있었던 윤석열이라는 인물의 행동으로 이제 보는 거고 지금은 또 다른 관점에서 그걸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와 대척점에 서 있는 하나의 차기의 유력한 대선 후보라는 그런 관점에서 보고 있는 것인데 저 부분이 뭐 윤 전 총장의 하나의 이제 약점은 되겠지만 더 결정적인 다른 부분들은 전혀 지금 윤 전 총장에 대해서 아무런 검증이 안 됐다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더 큰 향후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약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요즘에 여러 얘기되는 그 장모나 처가 관련된 기타 등등 이런 부분들이 아킬레스건이 훨씬 더 좀 강하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진위 여부는 윤 전 총장이 자맹을 깨면 자연스럽게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국 현수막 떼어달라는 조국 왜? 김은미 기자. 지금 현수막 얘기가 나왔는데 법무연수원에 조국 전 장관 현수막이 붙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거는 무슨 현수막이에요? 네, 지금 사진을 좀 같이 보면서 얘기를 해볼까요? 보면 충북 진천에 있는 법무연수원 그리고 경기 고양시에 있는 사법연수원 앞에 모습이 나옵니다. 네. 근데 보시면 조 전 장관의 얼굴이 지금 크게 찍힌 이 플래카드가 지금 같이 걸려 있어요. 이렇게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검찰의 만행 그 진실을 밝힌다라고 조국의 시간이라고 적혀 있죠. 이 조 전 장관 지지자들이 이 사법연수원, 법무연수원 입구에 걸어놓은 건데 여기에 대해서 이 조 전 장관이 이걸 좀 떼주십시오라고 부탁의 글을 자신의 SNS에 올렸습니다. 네, 보면은 조국의 시간 플래카드가 법무연수원, 사법연수원 앞에 걸렸다는 내가 보도를 봤는데 이걸 건 시민의 마음은 내가 좀 이해를 하지만 이걸 좀 떼달라. 왜냐하면 이유를 좀 불문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놀리는 것처럼 비춰지는 행동은 하지 않는 게 좋겠다. 때문에 좀 부탁을 드립니다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을 놀리는 것처럼 비치는 행동은 하지 않는 게 좋겠다. 김 기자. 네. 이거는 누구한테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 힘드니까 나 놀리지 말아라 이런 얘기예요? 아마도 이 조 전 장관이 한동훈 검사장을 두고 이런 얘기를 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한동훈 검사장이요? 네, 이 윤석열 라인이죠. 최측근이라고 얘기를 하는 이 한동훈 검사장, 이 조국 사태 이후에 지금 좌천돼서 사법연수원에 지금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이 조 전 장관에 대한 플래카드를 보고 속상해하는 사람, 사실 이 한동훈 검사장뿐만은 아닙니다. 네, 이번에 검찰 인사가 있었었죠. 근데 이번 검찰 인사에서 법무연수원에 원래 있었던 한동훈 검사장은 사법연수원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이 조남관 대검 차장은 법무연수원장으로 갔어요. 네. 그다음에 이 윤석열 전 총장을 대윤이라고 한다면 소윤이라고 부른다는 윤대진 이 사법연수원 부원장, 이번에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으로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게 이른바 윤석열 라인들이 다 지금 사법연수원 아니면 법무연수원, 이 연수원에 지금 이 몰려있는 상태인데 이 서초동에서는, 그러니까 법조계에서는 윤석열 라인의 무덤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아, 그래서 지금 이 윤대진, 한동훈 두 사람이 있는 사법연수원, 법무연수원 여기에 플랜카드가 이제 붙은 거군요. 네, 아마 그래서 붙은 게 아닐까 추측합니다. 그런데 이동석 기자, 이 플랜카드가 여기 두 군데만 붙은 게 아니라던데요? 네, 맞습니다. 조국 전 장관의 조국의 시각 현수막, 바로 대구에서도 발견이 됐습니다. 보수의 심장 대구의 모습을 드러낸 건데요. 서울은 물론 제주 도심에서도 발견이 됐는데요. 조국의 시간 현수막은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전국으로 현재 확산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윤경호 의원님, 근데 참 저는 좀 이상한 게 뭐 이런 현수막이 붙었어요. 그럼 조 전 장관이 이 현수막은 좀 그렇습니다. 좀 떼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을 놀리는 것처럼 보인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글쎄요. 이번에 책을 내는 시점, 그다음에 책의 내용 여러 가지로 민주당 내에서도 왜 하필 지금이냐 이런 얘기 좀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조국 전 장관이 본인과 가족의 명예 그리고 뭐 더 땅에 떨어진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변호하기 위해서 스스로 변호하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뭐 그걸 말릴 수는 없습니다만 그게 주는 다른 정치적인 부작용 이런 게 이제 이런 상황하고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은 굳이 저런 얘기를 하는 게 제가 보기에는 한동훈이라는 검사장을 겨냥한 것 같습니다. 특히 책에서 한동훈을 윤석열 전 총장이 총장 되고 나서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해달라고 임명하겠다라고 의견을 냈다. 그런 내용이 있었죠. 예, 그 대목 때문이고요. 그랬더니 또 한동훈 검사장은 뭐 사실 사법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물러나 있습니다만 조국 사태가 뭐 대한민국을 뒤로 후퇴시켰다 뭐 이런 프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양쪽이 다 서로 지금 굉장히 정치적인 공방을 펼치고 있는 건데 정말 적절치 않아요. 현직 아무리 일선에서 물러나 있지만 현직 검사장의 직분을 가진 한동훈 연구위원이 저렇게 하나하나 정치적인 코멘트를 하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조국 전 장관이 보인 저런 언급 자체도 제가 보기엔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조국 전 장관을 지지하는 극렬한 지지 세력들이 조 전 장관의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다 좋습니다. 그러나 저런 플래카드가 내에 걸려질 때마다 오히려 더 다른 쪽에 반발 세력이 또 생겨난다. 또 다른 부작용이 생긴다. 긁어부스럼 될 수도 있다. 이런 점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윤정 기자, 이런 가운데 이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 미국 갔다가 이제 돌아왔는데 인터뷰 기사가 있더라고요. 이게 3년 만에 인터뷰를 한 거라고 하는데 네. 여기에 조 전 장관 관련해서 언급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이 양 전 원장은 조 전 장관에 대해서 이 허물에 대해 여러 차례 사과를 했고 또 허물에 비해 검찰 수사가 과했다라면서요. 온 가족이 풍비박산 나버린 비극은
세상이 다 아는 일이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이 조 전 장관과 관련해서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했고 나중에 진실이 드러날 것이라는 건데요. 다만 그분 정도 위치에 있으면 운명처럼 홀로 감당해야 할 역사적, 사회적 무게가 있다라면서 책은 꼭 냈어야 했는지 당에 대한 전략적 배려심이 아쉽다라고 밝혔습니다. 결국 이 책이 향후의 선거에 있어서 그렇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평가를 한 겁니다. 자, 이동석 기자, 이 인터뷰 관련해서 얘기를 좀 더 해보면 이번에 재보선 참패했잖아요, 민주당이. 여기에 대한 분석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양전철 전 원장인데요. 바로 양전철 전 원장 4.7 재보궐 참패 이유에 대해서 당정청이 모두 아니했다. 오만하고 무례했다는 평가를 했습니다. 오만하고 무례했다는 말을 했다는 자체가 굉장히 날선 비판을 쏟아낸 걸로 보이는데요. 양 전 원장은 재보궐 참패 이유는 고 박원순 시민장으로부터 시작됐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박원순 오거돈 사건은 명백한 과오였다. 민주당으로선 아프고 힘든 일이지만 조용히 보내드렸어야 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자, 조금 전에 저희가 민주당 이 부동산 의혹 관련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과연 민주당이 어떤 조치를 내릴까라는 부분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아직 조치 결과가 나오진 않았죠. 그런데 조금 전에 이 얘기가 알려졌는데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12명 전원에 대해서 탈당을 권유하기로 했다라는 소식이 나와 있습니다. 아직까지 12명이 누구인지 실명은 거론되진 않았지만 이 의혹을 받는 12명에 대해서 전원 탈당을 권유하기로 했다라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 기자들이 더 취재해서 내일 더 자세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